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는 본 의원이 서면을 통해서 장관이 되어야 할 이유를 물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SOC를 비롯한 국가 예산을 조율하는 한편 금융과 밀접한 주택시장 관리 및 서민주거 안전 정책의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그런 역할에 중점적이고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죠? 네. 저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토교통위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분명한 것은 건설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금융이나 이런 재정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과 건설교통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 후보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금융재정 전문가 시각하고 건설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일을 한 사람들하고 시각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앞에 또 많은 동료인들이 짚었고 또 지적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금융재정 전문가에서 벗어나서 국토교통부 수장 후보자로서 얼마나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우리 의원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건설 투자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또 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힘써야 될 부분이 우리 후보가 과거 정치인으로 이 전력을 보면은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근래 LTV DTI 관련해서 발언하신 내용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의 급증은 이 경제 발전의 위험 요소이지만은 또 과도한 주택금융 규제는 서민이 더 나은 이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짓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맞춤형으로 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부분은 따져야겠지만은 네. 경기 부양에 건설 투자가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네. 경제 활력에 이렇게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동의합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김현미 지금 장관 후보자는 남다른 두터운 신임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최초 여성 장관으로 이렇게 내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지난 정권의 공과가 분명히 있고 또 지난 정권을 담당했던 정치 세력으로서 아직까지 우리 야당이 감내해야 할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근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대통령 인사나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를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내로남불이란 말도 알고 계시죠.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요 근래 이렇게 장관 내정자를 이렇게 보면은 음주 운전면허 취소자도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또 이장전인 논문 표절 이런 의혹은 너무 가볍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장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도덕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 대체로 국민적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또 야당이 국민적 신뢰나 지지가 낮으니까 이 청문회도 그냥 형식적인 절차 과정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가장 큰 우려예요. 과연 이렇게 하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든지 헌재 소장 이런 인준 표기라든지 이런 향후 정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 인준 대상자에 이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여야가 협치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국정 그리고 종단되었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계한 법무장관 후보자라든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을 우리 동료원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인사들 계속 일방적인 입장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 분명하게 좀 대통령께 전해드릴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각 출범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은 야당 시절의 눈으로 지금의 인사 논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집권 높은 지지율만 믿고 정면 돌파할 생각이라면 잘못된 길로 분명히 절버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시고 3일 만에 인천공항공사 가신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 연말 안에 약 10,000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내용도 있죠. 네. 이게 그동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집권당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많은 당시 야당 의원들께서 특히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원식 원내대표가 을지로 위원장을 하면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정규직을 하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도 그 사장 꼼짝도 안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취임하시고 3일 만에 가니까 그 고용 형태도 다르고 임금 근로 조건 다 달라서 쉽게 이 노동 전문가도 저 문제를 어떻게 정규직 할 것인가 제가 한 달째 고민을 해도 답이 쉽게 안 나오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정일영 사장은 연말 안에 10,000명을 정규직 하겠다는데 이거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척던 인사들이 인천공항 사장에게 공공 부분을 합리화, 선진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업의 효율성이 중대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딛고 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일자리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다 공익성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TF를 만들어서 8월까지 대안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광주 법구을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관과 관련한 저서에서 여성관과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기사에서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국무회의에서 자주 마주치기도 하고 함께 회식 자리도 갖고 할 텐데 여성 장관 후보자로서 좀 모욕감 같은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제가 저 내용을 아직 잘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내용을 알고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지금 기사를 언뜻 봤다는. 자, 이 자리에서 좀 옮기기 힘든 말인데요. 아무튼 여성 국민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 문화, 또 성희롱이나 여성 비하, 또 성적 차별 언행 이런 것을 더욱 엄격히 다루고 공직사회의 문화를 개선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젠더의식도 높고 관련 활동되어 오신 우리 김현미 후보께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젠더 감수성이 높은 정부를 만드는데 여성 국무위원으로서 좀 앞장서시고 또 같은 편이라고 그런 거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지 말고 소신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죠.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네. 이것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지적 들어보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처음 듣는데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을 비롯해서 역대 정권이 영남에 집중 투자하고 호남을 소홀히 한 지역차별이 지금의 영호남 지역차별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949년 해방 이후와 2015년 영호남 인구 비교입니다. 호남은 49년에 5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7, 8만 명 늘어났나요? 513만 5천 명인데요. 영남은 49년에 634만 명이죠. 호남보다 130만 명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300만입니다. 무려 2배가 늘어나서 한 700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영호남 격차는, 호남의 낙후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라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자원과 예산 배분 방식, 투자 방식을 보면은 단순 시도별 산술 배분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의하지 못하신다 그랬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호남권역은 달랑 2개입니다. 영남권역은 5개입니다. 인구가 많고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전혀 역사적 배경이나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산술 배분 방식으로 아주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격차를 심화시킨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더 벌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다리 한쪽을 분질러 놓고 링에 올라가 싸우게 해놓고 국가가 공정한 심판을 보고 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후 지역에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비시가 안 나온다. 수요가 없다. 경제성이 없다. 지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2 호남 고속철, 새만금 사업, 고향이 그쪽이시죠? 네. 광주 대구 내륙철도 모두 이런 논리입니다. 비시 경제성만 따지면 할 것이 없습니다.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소신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공공기관 이전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광주 나주에 한전이 이전되면서 또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하겠다고 지금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때 약속했던 것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공공 매립 방식으로 시기를 좀 앞당겨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제가 말씀드린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핵심도시 건설이 수도권과 지방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방에 엄청난 변화를 준 건 맞습니다. 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네, 예. 이런 산술 배분 방식의 그 지역적 배분이 결국 영호남, 충청도 포함됩니다. 그런 격차를 더 벌려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전국적으로 네. 고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께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수도권 규제를 확 풀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대선 때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철회하겠다 이런 것을 공약을 했는데 그런 인식은 좀 그런 공약을 파기하는 거고 결국 지방을 고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그 뜻과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장께서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통령 인사나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를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내로남불이란 말도 알고 계시죠.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요 근래 이렇게 장관 내정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 뭐 음주 운전면허 취소자도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또 이장전인 논문 표절 이런 의혹은 너무 가볍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장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도덕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 대체로 국민적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또 야당이 국민적 신뢰나 지지가 낮으니까 이 청문회도 그냥 형식적인 절차 과정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가장 큰 우려예요. 과연 이렇게 하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든지 뭐 헌재 소장 이런 인준 표기라든지 이런 향후 정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주택금융 규제는 서민이 더 나은 이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짓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맞춤형으로 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질적인 부분은 따져야겠지만은 네. 경기 부양에 건설 투자가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네. 경제 활력에 이렇게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동의합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김현미 지금 장관 후보자는 남다른 두터운 신임을 하고 있는 걸로 본의 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토교통부의 최초 여성 장관으로 이렇게 내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지난 정권의 공과가 분명히 있고 또 지난 정권을 담당했던 정치 세력으로서 아직까지 우리 야당이 감내해야 할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근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뭐 이런 있겠습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 저도 그 인준 대상자에 이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여야가 협치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국정 그리고 중단되었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계한 법무장관 후보자라든지 조대엽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을 우리 동료원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인사들 계속 일방적인 입장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 분명하게 좀 대통령께 전해드릴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각 출범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은 야당 시절의 눈으로 지금의 인사 논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금융재정 전문가 시각하고 건설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일을 한 사람들하고 시각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앞에 또 많은 동료인들이 짚었고 또 지적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금융재정 전문가에서 벗어나서 국토교통부 수장 후보자로서 얼마나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우리 의원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건설 투자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또 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힘써야 될 부분이 우리 후보가 과거 정치인으로 이 전력을 보면은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근래 LTV DTI 관련해서 발언하신 내용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급증은 이 경제 발전의 위험 요소이지만은 또 과도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서면을 통해서 장관이 되어야 할
이유를 물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SOC를 비롯한 국가 예산을 조율하는 한편 금융과 밀접한 주택시장 관리 및 서민주거 안전 정책의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그런 역할에 중점적이고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죠? 네. 저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토교통위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로서 분명한 것은 건설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금융이나 이런 재정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과 건설교통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 후보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